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9개월 들어 최대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기술주 랠리로 나스닥이 3% 넘게 급등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오미크론 변이 우려를 해소하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이 환호했는데요. 엔비디아가 8%가량 오르는 등 반도체와 자율주행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 후반대까지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96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골드는 소폭 오른 1,784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감됐고 국제유가는 오미크론 공포가 완화되면서 또다시 상승했는데요. WTI가 3.7% 오른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온화한 날씨 예보가 전해지면서 11%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공포가 걷히면서 미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와 또 아시아 주요 증시 등 대부분 글로벌 시장의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 시장에 산타가 찾아와 줄 수 있을지 시장의 이슈와 또 성공 투자 전략까지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캔들과 이평선에 대한 강의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이동 평균선에 대한 내용으로 무료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말 특강까지 들으시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 코드에는 1515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죠.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럴스럽게 이제 전전히 새로운 시황도 발생을 했고,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연말에는 산타가 올 것인가? 산타 랠리라고 좀 표현을 하죠. 예, 일단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타라는 단어는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도 설레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산타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는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시장 이야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의회 부채 한도 인상안 검토 소식에 대형 기술주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에도 고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5일은 EIA의 미 원유 생산량 감소 전망과 중국의 비축유 방출 거부 가능성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견조한 독일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 유로존 간 성장률 격차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China threatens the U.S. with retaliation over diplomatic boycott of Winter Olympics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반격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자세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7일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양국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에도 미국 선수들은 계속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백악관의 발표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 엄중히 항의를 했으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념적 편견과 거짓말에 근거한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방해하려 한다라면서 이는 사악한 의도를 드러낼 뿐 아니라 도덕적 권위와 신뢰성을 더욱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잘못된 행위는 중미 스포츠 교류와 또 올림픽 협력의 기반과 분위기를 깼다라면서 미국은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미중 화상 정상회담 이후에 최근 들어서 좀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나 싶었는데 중국이 어떤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복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또 양국의 이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영국과 캐나다 모두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운동가들은 신장과 티베트에서의 중국의 인권 침해와 또 홍콩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항의를 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을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테니스 선수인 펑사이가 전 중국 고위 정치인에 대한 성폭행을 폭로한 이후 실종설에 휩싸이면서 또 그러한 요구는 더욱더 커진 상황이었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워싱턴의 대응은 13년 전 중국 정부가 티베트 탄압에 대해서 거센 비판을 받았을 때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대응한 것과는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대회 기간 동안 미국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을 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역시도 미국 대표팀의 명예주장으로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또 미국은 오는 9일 열리게 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중국을 빼고 또 대만을 초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뉴질랜드에 이어서 호주도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라고 비난을 했고 또 청와대는 현재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은데 우선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또다시 또 시장에 불확실성이 짙은 재료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 비축유 방출에도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시장을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일단은 입법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죠. 네. 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예산안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활동 종료가 이제 12월 31일까지예요. 미국에선. 입법 활동 종료라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입법에 대한 이제 예산안 통과라든가 이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기한인 거죠. 상황이. 왜 그러면 연말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장기 휴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은 사전에 좀 마치는 형태를 해요. 네, 주말 사이였죠, 사실 여러분들.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네. 미국 쪽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5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갖고는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이거 13일 이전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못 하면요. 연말에 이제
폭탄 하락이 들어갔는데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부채 한도 상한을 조절하겠죠. 예, 그거는 이제 조만간 시장에서 드러 나올 겁니다. 이제 의회 관련해 갖고 이제 내용은 사실 이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외신에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크게 의미 없는 시황으로 돼버렸어요. 아. 왜냐면은 예산안 패스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중에 어느 게 더 하기 힘들까요? 예산안 패스가 그죠. 어렵겠죠. 저는 이게 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는 예산안을 좀 걸림돌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 무기로 썼단 말이죠. 네. 공화당 측에서. 근데 예산안 통과했는데 부채 한도 안 되겠어요? 하나의 무기였을 뿐인데 굳이 의미 없는 시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네. 또 시장 부채한도 그 인상에 나설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산안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부채한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근거를 들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의회에 집중된 상황은 부채 한도 무난하게 상한이 설정이 되겠구나 이겁니다. 지금 12월 15일까지 이제 예산 한도를 정해놨는데 이게 만약 안 된다면은 어떤 사태가 펼쳐지냐면 미국의 이제 신용 강등이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죠. 디폴트가 우려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라는 게 미국이 정해진 부채 한도 설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상한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프라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 재정 정책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난하게 상한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대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시황은 시장 반영이 좀 일으키기 힘듭니다. 지난번 부채 한도 설정 때문에 이제 증시가 낙폭이 한번 드러났었는데 결국은 12월 15일까지 유예를 하고 다시 상한선을 돌파가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왜 뭐가 문제였냐면은 예산안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남은 예산 처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굵직한 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시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전략 비축류 방출 시기 조정할 듯. 자, 우리 한번 원인부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에서 이제 고인플레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죠. 최근에. 물가가 말도 안 될 정도로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에 대한 30%를 유가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85달러까지 치는 상황에서 물가가 동반 상승 들어가니 야,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제스처가 비축류 방출밖에 없다라고서 들어간 겁니다. 비축류 뭐예요? 전략 비축류죠.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재고를 몇 천만 배럴씩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방출하는 거죠. 시장의 공급량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다시 62달러를 맞고 재상승을 했던 건 바이든이 방출 시기를 조정한다는 지금 위와 같은 내용을 이제 어떤 재료를 던졌어요. 원래 기존에 바이든이 주장하던 게 뭐였어요? 자, 중국과 이제 다른 국가를 합쳐서 공동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동 방출. 왜냐? 미국 혼자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도출할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SPR에 대해서 방출이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 이게 물가랑 영향이 있으니까. 자, SPR 방출에 대해서 시기를 조절할 듯 하고서 저는 반등이 들어갈 거 있는데 웬걸? 전전일이었죠. 갑작스럽게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해 버렸어요. 어제 전전일 증시가 상승세로 유가가 그리고 증시가 상승세로 돌입을 했던 거는 맹점을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건 미중 무역 간의 격돌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해왕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2018년도 그때 드러나는 성장주
관련해서 기업 실적 평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지금은 특이한 시장이라고 제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증시도 올라가는 왜냐 물가가 다시 치솟기 때문에 그런 연출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매번 이제 신세계 보시는 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가가 지금 일단은 랠리를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공동 방출에 대한 무산 가능성이 굉장히 격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콧 선언으로 바이든이 주도하던 이제 SPR 방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박의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중국과 손잡고 전략 비축유 방출 공조에 나선 것 역시 무산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당연한 거죠. 보이콧 선언이 들어갔는데. 자, 이 연계성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R 방출 개시 유가 하락 들어갑니다. 물가 하단으로 낮춰집니다. 자, 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실제 금리가 상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온다. 근데 보이콧 선언 재반등 들어갑니다. 다시 증시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이 특이성을 가져요. 왜냐? 물가 때문에. 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면은 증시는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펼쳐져요. 지금 상황은 always는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물가가 굉장히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움직임으로 증시에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은 시황 전제를 한번 다 깔아보죠. 지금 당장 SPR 방출에 대해서 원래 했던 게 시황이 없어졌죠. 사실상 공동 방출이 유가가 재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상황에서 증시까지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미치는 시기입니다. 의회 관련해 갖고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은 이제 모든 시황이 다 이제 집중이 되겠지만은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일부가 처리 큼지막한 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남은 이제 잔잔바리죠. 잔잔바리. 이제 남은 어떤 임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채 한도 또한 어쨌든 상한 설정이 그냥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평가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의회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유가에 대한 상황으로 증시의 연결성을 짓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 없는 시장에 다 반영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값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아시겠죠? 만약 주말 사이에 예산안이 충돌이 드러나고 안 됐다면 증시는 낙폭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디폴트 우려가 점점 심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패스 들어갔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증시 관련해서 이거 패스하면은 보세요. 이거였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패스한다면 보셔도 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돌려볼게요. 자, 결국은 입법 완료 활동 종료가 있지만은 지난 2일 임시 법안 통과로 이게 핵심이죠. 주말 사이에 패스되고 그다음 상승세 전환입니다. 막히는 거 없으니까. 근데 SPR 방출 확 무산 물가 확 올라버리네. 유가 오르니까 증시가 더 탄력받는 거죠. 아예. 이제 불안정 리스크 의회 관련해서 없어진 상황에서 물가가 다시 치솟는 현상이 펼쳐지니까 증시가 그에 따라서 수직 상승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또 미중 관계를 좀 주시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됐네요. 아, 그죠. 지금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보이콧 선언 다음에 유가에 대한 상승분으로 증시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미중 관계에서 막 싸운다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네. 이 유가에 대한 어떤 공동 방출을 다시 한번 성립하게 만드냐 아니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요소가 커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공동 방출은 힘들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네. 서로 지금 으르렁대고 그죠? 있으니까. 으르렁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겠어요.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다만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한 거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랠리가 일단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상황에서도. 그래서 지지에 대한 국면을 체크하고 오늘은 이탈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시장에서 전일, 전전일 상승분을 이끌었던 시장 상황 있죠. 이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조정 이후의 매수세에 대해서 집중을 할 시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어쨌든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럼 실질금리는 계속 밑단에서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특이한 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해서 증시가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네요. 그죠? 여러분들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증시는 왜 올라요? 맞죠? 자, 우리가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발생했을 때 시기예요. 이때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인데 자, 여기 점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남은 연말을 낙폭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때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이때 미중 무역이 발발을 했습니다. 이때. 근데 이렇게 낙폭이 드러날 수 있는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환경 조성과 지금 시장에 대한 환경 조성과 이때 시장에 대한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고 좀 표현하죠. 대외 변수들, 대외적인 환경. 완전히 다른 시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환경이랑 이때 환경. 자, 이때는 거의 이제 이제 팬데믹 이전의 상황에서 이제 법인에 대한 성장세로 증시에 영향을 받는 시기였죠. 실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 아직도 지속 중이다. 언제까지? 금리 인상이 하고 정상화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 왜냐? 화면 좀 바꿀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이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특이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증시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발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18년도 미중 무역 발생했을 때 실질 금리가 상향세 있잖아요. 상승세.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팬데믹이. 오미크론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오미크론 보지 마세요. 그 외신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진짜 할 거 없어서 쓰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답니다. 증시는 왜 올라요?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시 커져서 페드에서 양적 완화를 다시 개시하나 이거예요. 그것만 포커스 맞추면 돼요. 네. 왜냐?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에 돈이 뿌려졌고 위험 자산에 돈이 쏠리는 거는 돈을 찍어내는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쏠렸고 증시가 올라갔던 것뿐인데 지금 페드의 입장은 오미크론으로 다시 양적 완화를 개시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노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미크론 왜 집중하는 겁니까? 사실 오미크론 변이가 오히려 산타릴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려가 거치면서 지금 또 시장이 투심이 또 더욱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아예 연관성을 안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예 솔직하게. 영향이 있다. 네, 왜냐하면은 네. 팬데믹으로 시장에서 중앙은행과 예. 정부에 대한 역할이 바뀐 거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오미크론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지금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거예요. 네. 아니 페드는 지금 금리 올리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빠꾸하냐 이거예요. 누구도 노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시장에 증시에 영향을 끼치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한번 해답을 내려보세요. 저 오미크론 아예 듣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아시겠죠? 네. 왜냐?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역할론이 다시 180도로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라고 근거를 내세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당분간 유가 부분을 집중을 해야 증시에 대한 방향성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 의회에 대한 예산안 통과가 아닌, 부채한도 협상이 아닌 SPR 방출에 대한 시장, 그죠? 무산 때문에, SPR 방출에 대한 무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월가의 거물인 골드만삭스의 CEO가 오늘 있었던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이 아니라 의회와 미 연준이 코로나보다 시장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또 회왕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신세계 리턴즈에 나와서 강조해 주셨던 그 발언과 동일한 또 발언을 해서 제가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오미크론 변이 공포로 뒤덮이고 또 출력일 때도 해양 마스터님께서는 좀 유일하게 계속해서 오미크론 변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는 좀 미중 관계 그리고 또 SPR에 대한 이 정책 방향성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주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혜왕님. 주식하고 선물 둘 다 차트 보는 법이 다를 듯한데 어떤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주식은 이제 개별 종목이잖아요. 예. 이제 어떤 섹터에 대한 구분, 이 부분이 있는데, 제 해선 관련해서 일단 시황적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하자면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거시적이에요. 정말 종목 하나만, 섹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어떠한 표현을 하냐면은, 지금 이 팻말 보이시죠? 팻말이 이게 동그라미인데, 이 스튜디오 안이 그냥 이제 나스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이 증시 전체, 이거 팻말 하나가 이제, 저는 삼성전자?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본에 대한 이동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해선이고,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자, 이제 주식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거래량의 의미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간단하게 좀 보셔야 돼요. 거래량에 대한 의미. 왜냐면은 이제 섹터에 대한 의미라든가 어떤 힘이 실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시간대, 그리고 어떤 시황, 그리고 그 전략이 통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시적인 시황에서는 이 거래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에 대한. 왜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미장은 언제예요? 11시 반이네요. 미장 개시하면 거래량 터져요. 그러면은 분봉에 대한 의미보다 사실 데일리 트레이딩 관련해 갖고 틱 차트에 대한 운영법이 좀 적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보다 어떤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이제 거래량 지표죠. 그걸 상쇄시키는 틱 차트에 대한 의미를 살리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너무 솔직할 수도 있는데 해선이랑 이제 거시적인 시황이랑 우리가 보는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시황은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완전히. 요새 게임주 날아가죠. 네. 지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성장주 관련 모멘텀.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날아갈 시황은 날아가요.
그거는 여기 나오시는 전문위원님들이 네.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주로 다루는 거는 뭐 이제 섹터라든가 앞으로 이런 그런 걸 다루기보다 예. 돈이 앞으로 증시에서 빠져나오는지 이동하는지 그거를 네. 좀 더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자, 여러분들 구리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면 구리. 자, 여러분들 구리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5초 드릴게요. 2, 1. 자, 구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자, 구리는 대표적인 재화의 상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가가 상향치를 쳐버린다면은 구리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제가 보여드렸죠.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위에 파란색 선이 10년물 BEI 수치인데 예.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2.7%를 넘어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좀 출렁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미국이 당황스럽겠죠. 미국이 최근 SPR 방출하는 게 뭘까요? 이거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막 누르려고. 오지 마 하면서. 그럼 이거 올라가게 냅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갖은 수를 다 써서라도 누를 것 같습니다. 가전수로, 예, 가전수로 갈 때 눌러요. 예. 이건 어떻게든 발악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가 상승은 제한적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1번이. 그럼 대표적인 구리는, 자, 우리가 구리 차트 한번 볼게요. 그죠? 구리. 자, 쿠퍼. 잠시만요. 네. 근데 또 자. 천연가스가 근데 날씨 영향에 따라서 뭐 11%나 급락을 하고 뭐 그러던데. 아, 지금 천연가스는 사실 러시아 부분 시장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네.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고요. 어, 지금 구리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었죠.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제한적이면 이것 또한 내려가리 이거예요. 그럼 상단에 대한 랠리 5.0% 있죠. 여기가 이제 상단치 도달한 거예요, 거의.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 환경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가치주 관련해서는 성장 모멘텀,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조건을 잘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분석함에 있어서. 차트는 사실 틱 차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시황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차트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럼 공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아시겠죠? 그게 기본에 항상 익숙해지라고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선물은 좀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혜영님께서 알려주신 프레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플레이션 차트를 봤는데요. 상승세가 꺾인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혹시 증시도 꺾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까요? 지금 하방 조정이 온 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수직 하락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연말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국채가 급등하는 시기에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미국의 입장은요. 이 상단에서 제발 멈춰줘. 네, 이것만 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단에서 멈춰. 여러분 물가를요 막 급격하게 하락세로 낮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부가 정말 가능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 가능하겠죠. 강제적으로 시켜버리니까 그냥. 근데 그렇게 아니면요. 이거 강제적으로 막 급하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대한 조정 의미는 네.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포인트에 다시 한번 내년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증시는 상승으로 궤도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해당이 되죠. 사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쫙 떠버린다면은 그죠? 쉽지 않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완전히 진짜 이제 패닉이 불어올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정말 미국에 대한 어떤 문제가 걸리는 좀 달러에 대한 가치 문제가 정말 훼손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부분을 촉발할 수 있는 게 전략적 비축유기 때문에 좀 잘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 이제 미국이 시도하는 건 비축유죠. 지금 당장.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 미국은 다른 입장을 또 내세우겠죠. 아니면 이 말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물가를 빨리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페드에서 할 수 있는 거? 3월에 그냥 테이퍼링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죠. 기존 6월이 아니라. 네. 그 전략도 그렇게 그렇죠.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솔솔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한 빠른 하방 압력을 키우기 위해서 6월 종료가 아니라 그냥 우리 테이퍼링을 그냥 채권 매입 축소하는 과정을 150억 달러 이 정도 하지 말고 한 300억 달러 해버리자. 팍팍팍 해버리자. 왜냐? 그냥 빨리 금리 인상 가야지 이거 안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시황입니다. 왜냐? 일단 지난달 FOMC에서 일단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확정적으로 우리는 언제 종료하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 이번 달은 150억 달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네,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18% 하락한 16,29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07% 하락한 1,78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36% 내린 7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입니다. 0.40% 상승한 1.13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럼 지금 개장 상황, 또 개장 구간에서는 각 상품별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방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전일 출연했던 매수를 봤었을 거예요. 예.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어제 상승분에 대한 약조정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전일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네, 전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오릅니다. 근데 지지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간은 16,100포인트까지는 일단 하락해야 돼요. 100포인트 이후에 대한 매수 대응입니다. 아시겠죠? 네. 관망이라고 해갖고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트레이딩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 예, 16,100포인트까지 올 땐 기다려보자. 2주예요. 아시겠죠?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자, 분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이제 제가 기본 차트를 좀 좋아하는데 이게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전거래일 3%나 넘게 정말 오랜만에 크게 급등을 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왜 그렇게 크게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저 일단 불안전 요소 의회 관련해서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유가 상승이 이제 인플레를 더 일으키기 때문에 네. 시장의 반영이 오히려 크지 않았나.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보이콧 선언한다는 중국에 대한 이제 시황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야, 이거 그냥 이제 유가 매수만 봐야겠구만. 이 생각. 1번.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제일 이제 유가 할 때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유가가 이제 단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라고서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값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좀 과하면 이제 17,000 레벨링까지도 가능성이 높은. 17,000선까지요. 뭐
어디 구간에서 2만까지 도달 가능합니다라고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가능하다고 사실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왜냐면 좀 막힐 만한 어떤 이제 모멘텀이 지금 당장 발생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당장. 오히려 이제 정말 디폴트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네. 그 가능성이 시사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조정 의미를 좀 심어주는 시기인데 지금 상황에선 저는 상승분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도 미증시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6,100포인트까지 일단은 전일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재반등을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매매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일 상승분에 대한 조정은 한번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16,100포인트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16,100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또 골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또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또 고뇌하는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골드 오랜만에 매수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골드는 관망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골드는 당분간 관망이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네, 골드 제가 유가인 줄 알고 네. 유가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 네, 골드는 제가 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오랜만에 달러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네, 달러 차트. 달러 요즘 계속해서 96선에서 놀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에 대한 형태가 예. 드러났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형태죠. 이제 달러 인덱스 지금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그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11월에 좀 기억을 해봅시다. 페드에 대한 전략에서 연말부터 테이퍼링 합니다라고 했죠. 지금 하고 있을까요? 테이퍼링요? 네, 하고 있죠. 그죠? 네. 공식적인 발표 없어도 이제 나중에 결과값을 나와요. 결과값을. 지금 테이퍼링 하고 있습니다, 1월 여러분들. 달부터 들어가고 있죠. 네. 네. 자, 근데 테이퍼링을 하는데 저 11월 24일 수요일 날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때부터 이제 개시했구나. 굉장히 차트가 정확하네요. 네, 이거 이제 왜냐면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달러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앞으로 놀 거예요, 여기서. 이 수차례 구간에서. 또 짚어주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골드를 지금 어떤 방향성을 앞으로 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부채 또한 그렇고 이제 무의미한 해석에 굉장히 가깝지 않나. 네, 이렇게 평가를 내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또 지금까지는 굉장히 또 명확한 또 한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5일 살펴봐야 되겠죠. 5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빠밤. 동일하게 매수 들어주셨네요. 근데 이거 시장 모멘텀이 지금 네. 일단은 지지 포인트가 70.50에 나와요. 70.50. 70.50. 70.50 한번 집중해 주시고 70.50부터 재매수입니다. 70.50. 굉장히 간단하게 봐야 돼요. 70.50. 근데 제가 지난주에 62달러 왔을 때 이거 저점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딱 짚어주셨었는데. 네, 근데 일단 차트상 이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가 됐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착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예. 여러분들 아까 시황으로 좀 얘기를 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방출 일정에 대해서 조정한다고 처음에 게시가 나왔거든요. 그죠? 네. 미국에서. 자, 차트 보세요.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방출 일정을 조절한다 하고서 62달러. 일단 차트상 지지기 때문에 반등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갑자기 보이콧 선언하니까 수직 상승 들어간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 시황이 아직도 ING 중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전에 대한 어떤 하락 부분이 이제 SPR 방출에 대한 시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세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V자 반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71달러, 71 이제 지지 포인트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자리 나옵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70.50달러 이 지지 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지금 현재 또 개장 파동까지 살펴봤고요. 또 대응 전략도 면밀하게 세워봤습니다. 벌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시황이 바뀌어 있어요.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도 뭐 마찬가지죠. 네. 예. 먹는 약은 언제 나올런지. 시장은 반영 다 됐는데 지금은 뭐 경구용 관련해 갖고 이제 백신 네. 얘기하는데 시장 반영은 벌써 다 됐는데 대체 언제 먹는 거야?라고서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사실 금융이라는 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엄청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아 이럴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한 시간을 보시면서 실질금리 얘기도 나오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으로 증시가 상승한다는 부분에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 소리지? 이런 얘기가 대다수일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논점을 좀 많이 밝히고 싶은 게 이제 제 입장이었고 저도 그냥 단순히 자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확산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 아시겠죠? 좀 더 객관적인 근거 하에 펼쳐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보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할게요. 많은 시청 바라고 여기 나오시는 이제 서울경제 이제 주식 패널들 그리고 해선 패널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복잡한 머릿속이 또 해왕 마스터님께서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되는 또 남다른 해안으로 시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성균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또 강연 준비해 주시고 있고요. 또 금요일에 나오시는 고울두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이동 평균선에 대한 내용으로 무료 강연 준비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